오늘은 정지용 시인의 유리창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작품은 아들을 폐렴으로 잃은 후 그 아이에 대한 그리움과 안타까움을 노래한 시이다. 자, 여기서 이제는 아들의 죽음, 자식의 죽음이네요. 뭐 때문에? 폐렴 때문에. 그러나 이 시에서 아이의 죽음을 직접적으로 표현한 것은 하나도 없다. 한마디로 감정이 최대한 어떻게 돼 있어? 절제돼 있거나 숨겨져 있다는 얘기 같아요. 잃어버린 아이에 대한 시인의 지극한 슬픔은 그 어떤 것으로도 달랠 수 없는 것임을 시인은 그 감정을 엄격히 통제하고 절제하여 직접적으로 노출하지 않고 선명한 시각적 이미지, 뭐라고요? 그렇죠. 시각적 이미지로 표현하고 있다. 그래서 선명하고 감각적인 영상을 통해 죽은 이유까지도 이미지화하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시를 한번 읽어보면서 도대체 어떻길래 감정을 절제하고 직접적으로 노출하지 않았다라고 표현하는 것인지, 어떻길래 아이가 죽은 이유를 감각적인 영상을 통해 구체적으로 표현했다는 것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리에 차고 슬픈 것이 어린거린다. 열없이 붙어서서 입김을 흐리우니 길들은 양 언날개를 받아거린다. 지우고 보고 지우고 보아도 새까만 별이 밀려나가고 밀려와 부딪히고 물먹은 별이 반짝 보석처럼 박힌다. 밤에 홀로 유리를 닦는 것은 외로운 황홀한 심사위원이 고운 폐혈관이 찢어진 채로 니는 산새처럼 날라갔구나. 나오고 날라갔구나 느낌표 빵! 감정 나오네. 그죠? 감정 나오네 뭐. 그런데 그 감정이 슬프다, 기쁘다, 즐겁다, 노엽다 라고 하는 것으로 직접적으로 드러낸 것이 아니라 뭐야? 아이의 죽음을 산새처럼 날아갔다, 산새가 하늘로 날아오르는 장면으로 형상화하고 있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보니까 이 시에는요, 슬픔이라든가 이런 어떤 감정과 관련된 단어가 하나도 없네요. 자, 그럼 우리가 한행 한 구절 한 구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리. 자, 요거 별표 칠까요? 요거 별표 쳐야 돼요. 빵. 유리에 차고 슬픈 것이 어린거린다. 유리 살짝 보면은 창안 방이죠. 화자가 있는 공간일 거예요. 창밖. 요거는 뭐야? 저 세상이 되겠죠. 창 안은 화자의 공간이고 창 밖은 죽은 아들의 공간이고 아이의 공간이고 창 안은 살아있는 공간이고 창 밖은 죽음의 공간이라고 한다면 이 유리는 분명히 안과 밖, 삶과 죽음을 단절하는 걸 거예요. 그런데 유리창이 없이 벽만 있다면 밖을 내다볼 수 있나? 내다볼 수 없죠. 유리니까 가능하죠. 즉 안과 밖, 삶과 죽음을 연결하는 매개이기도 해요. 자, 그러니까 이 유리라고 하는 소재는 두 가지 이중적 의미를 갖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차고 슬픈 것이에요. 참은 차지, 차고 슬픈 것은 또 뭐야? 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이 차고 슬픈 것이 어린거린다라고 하는 거 보니까 차고 슬픈 것은 어떤 시적 대상이면서 죽은 아들이겠죠. 자, 더더군다나 우리는 슬픔의 감정을 차다라고 하는 촉각적 감정과 연결시켜서 감정을 절제하고 객관화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화자가 창밖을 내다보나요? 그랬더니 거기 차고 슬픈 것이 어른거려 열없이 맥없이 기운 없이 자식을 잃은 상실감이라고 표현해놨나요? 붙어서서 입김을 흐리우니 뭐 이런 거겠죠, 그죠? 여기서 말하는 입김은 와 추워라 이거는 아닐 거예요. 그죠? 왜? 이 입김은 화자의 내면에 있는 슬픔을 드러내고 있는 시어거든요. 길들여진 것처럼
언날개를, 이 언날개가 바로 뭐겠어? 그렇지. 이 차고 슬픈 것에서 내려오는 거라고 봐야지요. 시적 대상, 즉 죽은 아들 내지는 아이라고 본다면 파다거린다, 퍼덕거린다가 아니죠. 파다거린다. 아라고 하는 양성모음을 사용해서 우리가 가벼운 이미지를 갖고 있어요. 그죠? 작은, 가볍다, 뭐 이런 의미예요. 자, 그러니까 이 언날개를 파다거린다는 것을 결국은 이 입김을 무엇으로? 새로 표현하고 있다. 새가 파닥거리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단, 또 하나, 우리는 이 새가 매우 큰 새, 매우 작은 새로 표현되고 있다. 라고 이해하셔야 될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아까 우리가 전번 한번 쫙 읽어봤잖아. 그지? 맨 마지막에 산새처럼 날아갔구나 할 때 연결되는 고리라고 보시면 돼요. 어쨌거나 간에 1행부터 3행까지는 유리창에 비친 죽은 자식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우고 보고 지우고 보아도 뭘 지우고 봐? 그렇지. 입김에 흐리는 차고 슬픈 것을 지우고 보고 지우고 보는 거죠. 즉 죽은 아이에 대한 어떤 간절함, 그리움, 어떤 환영이라도 보고 싶은 행위가 될 거예요. 보아도 새까만 별이 까맣잖아요. 죽음의 이미지고요. 밀려나가고 밀려와 부딪히는 것은 마치 뭐 같아? 파도 같아. 막 왔다가 갔다가 무엇이 별이 새까만 별 밤이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밀려와 부딪히고 밀려와 나가고 밀려와 부딪히고 밀려와 나가고. 자, 밤이라고 하는 시간을 유동적인 이미지, 흐름이라고 하는 유동적인 이미지로 표현함으로써 화자의 허탈감과 상실감을 보여주고 있으며, 그러니 이 화자가 기뻐서 날뛰겠어요? 아니죠. 눈물을 흘리겠죠. 그 눈물에 비친 뭐 별이 들어오네요. 결국 여기서 말하는 물 먹은 별은 화자의 눈물 고인 눈에 비친 별로 죽은 자식의 이미지로 아까 앞에 나왔던 것을 이어와야겠지요. 반짝 보석처럼 박힌다. 4행에서 6행까지 유리창에 비친 밤 풍경과 별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밤에 홀로 유리를 닦는 것은 왜 닦아? 아이를 보고자 하는 거죠. 아이를 보고자 하니까 황홀하겠죠. 그러나 그것은 결국 뭡니까? 자기 자신의 외로움이라고 하는 어떤 상실감을 역으로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외롭다라고 하는 부정적 감정의 시어와 황홀하다는 긍정적 감정의 시어를 묶어서 쫙 감정의 대위법 내지는 역설법을 사용하여 외로움과 만남의 기쁨을 표현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럼 여기까지 7행부터 8행까지는 홀로 유리창을 닦는 화자의 고독한 심정이 드러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고운 폐혈관이 찢어진 채로, 자, 폐병 걸려 죽었다고 그랬죠? 그죠? 자, 그러니까 아이가 죽은 원인이 구체적으로 묘사되어 나오면서 감정이 집약되는 영탄법인가요? 너는 산새처럼, 아까 새처럼 파다거린다고 연결된다고 보면 돼요. 날라갔구나. 아이의 죽음에 대한 화자의 허망함과 안타까움이 드러나고 있다. 단 이건 새가 날아가는 것으로 시각적으로 묘사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9행에서 10행까지는요. 산새처럼 날아간 자식에 대한 아버지의 상실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정지용의 유리창을 한행 한 구절 한 구절 살펴보았는데 전체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징적이고 회화적이다. 시각적 이미지가 되게 많이 나와. 그러니까 감각적인 거야. 그걸 통해서 뭐 했어? 자식을 잃은 슬픔을 다루고 있어. 애상적인 거야. 자, 그렇지만 상당히 절제하고 차분하고 지적인 어조야. 어린 자식을 잃은 아버지의 슬픔을 다루고 있네요. 대상을 객관화하여 감각적 이미지로 감정을 절제하고 있다. 자, 감정의 대위법.
이라고 제목을 잡았어요. 감정의 대위법은 감정의 조절, 절제를 위해서 상호 모순되거나 대립되는 시어를 결합하는 것. 우리가 흔히 여기서 상호 모순되거나 대립되는 시어를 결합하는 걸 우리는 무슨 법이라고 합니까? 그렇죠. 역설법이에요. 그럼 역설법과 그 다음에 감정의 대위법은 어디서 다른가라고 한다면 요 부분이 요 부분, 요 부분. 요게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감정의 대입법이나 역설법이나 표현상은 같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봤던 외로운 황홀한 심사 같은 거 역설법이라고 그랬잖아요. 틀린 게 아니라는 거죠. 단 감정을 조절하고 절제를 하기 위해서 감정을 객관화시키는 방식, 이것을 우리는 감정의 대위법이라고 한다. 대표적인 장면이 요 장면이다. 밤에 홀로 유리를 닦는 것은 외로운 황홀한 심사. 여기서 외로운 황홀한 심사를 봐야겠다. 자, 이걸 해석할 땐 이렇게 봐야 될 거예요. 죽은 아이로 인한 외로움과 그 아이의 영혼과 교감하면서 느끼는 황홀함이 교차하는 순간 외로운 황홀한 심사라고 하여 외로운이라는 감정 다음에 황홀한이라는 감정을 덧붙임으로써 외로움의 감정이 황홀함의 감정에 의해 어떻게 되고 있다? 절제되고 있다. 뭐라고? 외로움이라는 감정이 황홀함이라는 감정에 의해 절제되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감정의 절제. 감정의 절제 그랬는데요. 이 감정의 절제는 크게 두 가지 방법을 많이 씁니다. 첫 번째는요, 비유적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즉, 직접적으로 얘기하지 않고 돌려서 말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두 번째는요, 평서형 종결어미나 명사형 종결어미를 사용한대요. 이게 무슨 소리냐? 이런 거예요. 쏨마 선생이여. 이런 건 어때요? 쏨마 선생이여. 영탄적 어미가 생길 때 이어가 나오잖아요. 그죠? 이러면 감정이 올라가죠. 됐냐, 여기까지? 여기서 감정이 올라간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이런 거죠. 나는 쏨마 선생을 사랑하노라. 노라가 붙었죠. 나는 쏨마 선생을 사랑하노라. 감정이 최대한 있는 대로 다 분출되고 있죠. 자, 그런데 또 하나. 나는 쏨마 선생을 사랑한다. 이건 어때요? 나는 쏨마 선생을 사랑한다. 아까 노라보다는 감정이 많이 눌러지고 있죠. 그죠? 즉 평서형 종결은요. 기본적으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감정을 누르는 역할을 해요. 단 감정이 드러나야 되는 부분이죠. 모든 거에 다 그런 게 아니라 감정이 드러나야 되는 부분에서 이 평서형 종결을 사용하면 어떻습니까? 감정이 꾹 눌러진다는 거야. 그러면 명사형 종결은 뭐겠어요? 그렇죠. 명사형 종결이나 명사로 끝나는 경우예요. 자, 이거는 내가 사랑하는 쏨마 선생. 올리고 싶어도 못 올려요. 그죠? 그리고 보면 평서형 종결보다 명사형 종결 내지는 명사로 종결하는 것이 더 감정을 절제하고 있구나. 정도의 차이도 우리는 느낄 수가 있네요. 자, 이 시에서는 화자는 죽은 아이를 차고 슬픈 것, 언날개, 물먹은 별, 산새 등으로 비유합니다. 즉 죽은 아이, 자식을 철저하게 우회적으로 표현함으로써 감정을 드러낼 수 있는 여지를 최대한 차단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더더군다나 니은다, 니은다와 같은 평서형 종결을 사용해서 화자의 정서를 절제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중심 소재의 이중적 의미를 통해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유리창은 차가움의 이미지의 실체로서 창 안과 창 밖을 단절시키는 동시에 안에서 밖을 내다볼 수 있는 통로라는 점에서 이중성을 가지는 소재이다. 즉 무슨 소리냐 하면 유리창 안이라고 하는 것 화자가 있는 공간이고요. 이승 즉 삶의 공간이고요. 아들이 없는 자식이 없는 부재의 공간이고요. 고독과 외로움과 상실의 공간입니다. 반면에 유리창 밖이라고 하는 것은 죽은 아이의 공간이고요. 저승의 공간이고요. 그 다음에 환영으로서나마 존재하는 공간이다.
라고 할 때 분명히 이 유리창 안과 유리창 밖은 무엇으로 유리창으로 단절되어 있죠. 그러나 화자가 유리창 밖에 있는 죽은 아이를 볼 수 있는 것은 결국 유리창 덕분이죠. 그러므로 이 유리창은 단절과 연결의 매개체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는 정지용 시인의 유리창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지금까지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